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증권금융 증금튜버 서효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회사도 개인 고객 상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저희 회사 처음 들어오셨죠? 아니면 다른 회사랑 헷갈리셨거나 지난달인가요? 고향에 계신 어머님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니네 회사 그 검찰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데 괜찮냐?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랑 이름이 유사한 다른 회사가 그런 일들로 뉴스에 조금 나오고 있었어요. 오해를 하신 거죠. 그만큼 일반 분들이 모르십니다, 전혀. 어떤 업이든 어떤 회사든 그 정체성은 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구조를 이해하시면 그 회사의 정체성을 파악하시는데 용이하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금융. 대체 금융이 뭐냐? 그러면 금융은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 알파벳 두 개만 기억하시죠. M 그리고 F. 자, M은 마진입니다. 그리고 F는 fee, 수수료가 되겠죠. 마진과 fee로 수익을 내는 업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통마진, 부동산 수수료 이런 거랑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money, 돈과 관련이 있는 마진, 그리고 돈과 관련이 있는 fee. 마진은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게 어떤 거죠? 유통 마진. 물건을 떼다가 샀다가 거기에 제 마진을 살짝 붙여서 파는 거죠. 물건이 여기서 뭐죠? 금융에서는 돈입니다. 돈을 조달해서 이거를 파는 행위. 이거를 금융에서 운용이라고 합니다. 좀 더 알고 계신 단어로 해볼까요? 조달은 수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운영은 여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금융에서 마진 비즈니스를 하는 대표적인 회사. 여러분들이 한 개 이상씩은 반드시 가입하고 있는 은행이죠. 은행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아다가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마진을 조금 붙인 뒤에 빌려줍니다. 조달을 해서 운용을 하고 수신을 받아서 여신을 내보내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B 비즈니스 한번 보죠. B라는 건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에 전세를 구하러 가거나 집을 사러 가시거나 하면 반드시 수수료를 내시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이거를 굴리기 위해서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펀드를 사죠. 그러면 그걸 중개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권사가 있겠죠. 증권사에서 주식 수수료 내시죠. 주식을 사면 매매 수수료라는 걸 내십니다. 주식을 팔아도 매매 수수료라는 걸 내십니다. 그게 대표적인 수수료 비즈니스를 하는 금융회사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또 재밌는 현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마진을 하는 은행들은 우리 기사 검색해 보시면 나오십니다. 비이자 수익 강화, 수익 구조 다변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마진이 중심 비즈니스인데 금융상품을 많이 팔아서 수수료 수익을 좀 키우겠다. 즉 마진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이 P산업으로 비즈니스를 다양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증권사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증권사 수수료 평생 무료. 그러니까 얘를 공짜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뭘로 먹고 살죠? 수수료는 무료지만 신용 공여라는 일을 합니다. 증권사들이 돈을 빌려주는 거죠. 즉 마진 비즈니스로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점 혼재되고 있는 게 최근 흐름이다. 자, 이제 금융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근데 이 얘기 왜 하는데? 자, 여기 앞에다가 한국증권이라는 말만 붙여보죠. 한국증권이라는 말만 붙였더니 한국증권 금융. 저희 회사도 마진 비즈니스도 하고 피 비즈니스도 하는데요. 매개체가 한국증권이라는 차이만 있는 겁니다. 미국 증권 되나요? 안 됩니다. 매개체가 한국증권이고 그 한국증권을 매개로 해서 마진 산업도 하고 피 산업도 하는 게 저희 회사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럼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회사는 조달 수신을 합니다. 즉 돈을 받는 거죠. 대부분은 금융기관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금융기관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줍니다. 즉 금융기관들의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자본시장에 있는 증권사들. 이래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저희 회사를 검색해서 딱 보시면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 유동성이라는 게 머니, 한국증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제공한다. P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주식 사려고 입금한 돈, 저희 회사가 안전하게 보관해서 불려줍니다. 신탁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고요. 그리고 여러분 펀드 자산들은 운용사 외에 수탁사에서 안전하게 보관을 합니다. 그거를 저희도 하죠. 수탁. 그리고 대차 중개라는 게 있습니다. 대차라는 게 뭘까요? 대자가 빌려준다. 차가 빌린다는 뜻이거든요. 매개가 한국증권이라고 했죠. 한국증권을 빌리고 빌려주고 그걸 중개하는 겁니다. 대차 중개. 가만히 듣다 보니 나는 개인인데 너네 회사랑 나랑 상관없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P 쪽 지우겠습니다. 기본 단위가 100억 단위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수신, 그러니까 예수금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주제에서는 빼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습니까? 여신 하나 남습니다.
놀랍게도 여신은 기간에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을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것 중 대표적인 거. 이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한국증권, 금융. 한국증권을 담보로 해서 여신을 해주는 개인 고객에게 이름이 증권담보대출입니다. 대출. 이 증권 미국 증권 되나요? 애플 들고 와서 대출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한국증권만 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요. 주식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냐면 금융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조업체에 일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취업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습니다. 매달.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딱 하려고 하다 보니 집도 구해야 되고 신혼여행도 준비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드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얘를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증권담보대출을 쓰는 겁니다. 당시에는 2% 후반대였어요. 증권담보대출에다가 삼성전자 우선주 맡기고 필요한 자금을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배당을 지급하면서 이 친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준 거죠. 이거는 삼성전자 추천은 아닙니다. 그냥 사례를 든 거고. 그리고 우리사주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사주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주식인데요. 우리 회사 주식 제가 그냥 샀다라고 해서 우리사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우리사주 담보대출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회사 연수를 가서 다른 회사 분들 좀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뭐 술도 한잔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사주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 20년씩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사주가 꽤 많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필요한데 그 우리사주를 팔까? 팔기는 아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죠. 파실 필요 없으시다고. 그 우리사주 그대로 두시고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어?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어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딱 들어갔더니 갖고 계신 우리사주 몇천주, 대출 가능 금액 얼마, 금리 딱 보시더니 진짜 이 금리를 해줘? 모르셨구나 라고 얘기하니 필요한 돈을 쓰시고 불필요할 때는 또 갚으시고 그렇게 지금 잘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신기한 물건을 봤다는 듯이 주변에 이제 소문을 막 내고 계신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무분별한 대출을 쓰는 거, 소비를 위한 대출을 쓰는 건 물론 안 되겠지만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빌리는 행위, 자본을 빌릴 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저희 회사는 개인 고객에게 한국증권을 매개로 해서 저희 사는 주식, 갖고 있는 회사의 우리사주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알고 계시면 필요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더 궁금하시죠? 다른 유튜버들이 더 재밌게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다 재밌게 보셨다면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